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네, 마케터 김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광고 지금 라이브 한 지도 좀 됐고 제가 지금 근무한 지도 꽤 됐는데 실제 광고주분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게 조금 FAQ 형식으로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아니면 무슨 업종별로 이거는 좀 단골 질문이다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저희 의견을 물어보시는 질문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실제 문의 들어왔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광고주 Q&A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파워링크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자주 오거든요. 파워링크를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파워링크 예산. 네. 이거 어렵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워링크랑 이 핏이 맞는지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매체와 핏이 맞는지. 일단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매체랑 핏이 맞는지는 혹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은 그 파워링크를 일단 검색을 해봐야겠죠. 일단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좀 유명한 브랜드들이 좀 많다. 아니면은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핏이 좀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반대로 파워링크를 하기에 조금 아쉬운 업종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조금 아쉬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예산이랑 또 파워링크 광고 예산이랑 또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창업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단가 자체가 키워드 단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저는 파워링크를 이제 진입을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좀 지양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밑에 떨어져 있으면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밑에 떨어져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광고비를 이제 누수가 너무 심하고 그 좀 안 좋은 그 로아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팅하는 광고주분들은.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네. 1번 집행하는 매체와 핏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를 같이 집행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예산이 한쪽으로 좀 쏘았을 때 몰았을 때 효율이 좀 좋은 경우에는 요거를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0만 원 하는 것보다 한쪽에다가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이커머스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밀키트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어떤 키워드로 상세하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매체의 전략이 다르고 그에 대해서 쇼핑 검색 쪽으로 좀 더 상세 키워드를 잘 들어갔을 때 좀 더 잘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체와 핏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고비에 맞는 전략.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100만 원이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주신 창업업종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소자본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격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클릭당 CPC가 뭐 2, 3위 기준으로 한 15,000원, 뭐 11,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금액을 예를 들어 1예산 10,000원으로 20,000원으로 집행을 이걸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한 번, 두 번 클릭되면 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별 효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서 파워링크에 내가 입찰가 CPC랑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파워링크를 집행하고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업종인데 이런 키워드로 했을 때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단 광고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이제 딱 명확하실 때가 있어요. 그랬었을 때 얼마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광고주분이 예를 들어서 아르기닌이라는 키워드에 무조건 자기는 파워링크 1등을 노출해야겠다 이랬었을 때 한 달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토대로 이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기닌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파워링크 무조건 1등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검색 광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요. 네,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이제 광고 플랫폼으로 들어가셔야 네, 되죠. 광고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네. 그리고 저희가 1위 단가가 얼마인지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파워링크의 아무 그룹이나 좀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광고 그룹 광고로 AMPM 라이브 AMPM 라이브 그래서 라이브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아르기닌이 있죠? 네, 맞아요. 아르기닌.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입찰가를 1위 입찰가를 저희가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건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키워드를 클릭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입찰가 변경, 네. 그리고 입찰가 개별 변경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PC 기준, 모바일 기준을 볼 수 있는데 무조건 보통은 1등을 네, 하시겠다고 1등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네. 모바일 기준으로 한번 1등 볼까요? 네. 오, 5,300원이네요. 네.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거는 1등을 했을 때 얼마의 CPC가 나오는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후에는 도구 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키워드 도구. 교수 도구,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아르기닌이라는 키워드를 조회를 해볼게요. 아르기닌. 오, 검색량 모바일 20만 회. 우와, 진짜 많다. 괜히 비싼 게 아니네요. 일단 추가를 하고 추가를 누르고 내리다 보면은 여기 아르기닌이라고 월간 예상 실적 보기를 누를 수 있죠. 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나온 게 입찰가가 5,300원이었죠. 네. 5,300원이요. 5,020원만 5,300원? 대충 5,300원. 5,300원. 자, 모바일로 집행해 볼게요. 네. 그다음에 조회를 눌러 보면은 저희의 비용. 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앞선 키워드의 쿼리로 이게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키워드 쿼리로 봤을 때 클릭량은 이 정도 되고 클릭률은 이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썼을 때는 예상으로 이 정도로 나와라고 하는 게 월간 예상 실적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월간 예상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입찰가를 5,300원으로 했을 때 노출은 19만 회가 된다. 그리고 클릭은 월 기준으로 1,600회가 되고 CPC는 4,600원 정도니까 예상 비용이 750만 원이다 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월 예산이 1,000만 원보다 훨씬 위에요. 거의 뭐 1억대도 있고 뭐 네. 2억대도 있고 이러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높은 키워드들을 가져가면서 상위에 노출을 하는 게 맞겠죠. 네. 하지만 뭐 월 예산이 한 5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라고 하는데 무조건 아르기닌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이거를 무조건 먹겠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하위 키워드라든지 검색량이 좀 낮은데 클릭률은 좀 잘 나오는 그런 키워드를 발굴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 몇 개를 쭉쭉쭉쭉 모으면 그리고 얼마 정도의 입찰 순위를 가질 거냐, 예를 들어서 한 2위에서 3위 정도로 우리는 이런 업종인데 얼마가 나오는지 저희한테 한번 계산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실제로 그걸 많이 오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 업체와 관련된 키워드 한 10개 정도를 뽑아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뽑은 다음에 2, 3위를 해보고 이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월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르기닌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 마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거 말고 다른 영양제 이름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름들을 쭉 나열해보고 네. 그거에 대한 2, 3위 입찰가를 정한 다음에 2, 3위 입찰가를 가지고 예상 비용을 이걸 키워드 도구를 이용해서 해보면 바로 예상 비용이 따라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비용 같은 거는 760만 원이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소상공인 분들이 아르기닌을 개발할 일도 잘 없겠지만 네. 이거를 1위로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전략에 맞지 않으니까 조금 더 다른 전략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워링크에 대한 가격을 구성을 하는 방법,
예산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요약을 하면은 검색 광고 시스템에 키워드마다 입찰가 확인 이후에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서 월간 예산 실적 확인 이렇게 하시면 월 키워드 예상이 나온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마케터 선생님들 뽑으실 때 외모도 보시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원조 오리백숙 전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워링크 적정 가격은 이제 어떻게 할지를 설명해드렸으니까 그러면 좀 최신화돼서 해볼까요?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건데 화장품 올려는 인바운드 하나 들어오신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광고주분이 이제 화장품 업종인데요. 이거는 업종. 네. 화장품 업종인데 월 예산이 저희가 300만 원입니다. 예산이 300만 원이다. 네, 라고 딱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광고를 최적으로 효율적으로 세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디어 믹스 제안해 주세요. 미디어 믹스를 네, 제안해 주세요. 네,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승호 마케터님은 어떻게 제안을 드렸나요? 일단은 저는 파워링크는 이제 네이버 파워링크 그 5만 원 정도. 5만 원. 네. 5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 네. 이거를 이제 95만 원. 95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다 200만 원 가량이 다 메타. 메타. 네. 200만 원. 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제안을 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요렇게 왜 대안을 드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네이버 파워링크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전환이 안 나오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파워링크와 핏이 별로 맞지 않습니다. 핏이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5만 원으로 예상드린 것도 그 5만 원 다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5만 원 드렸는데 일단 넉넉 잡아서 네. 네, 5만 원 가지고 어떤 거를 하냐 그 브랜드를 검색했었을 때 최소한 나의 브랜드의 랜딩 페이지가 노출이 되게끔 파워링크에 내가 그래도 하고 있다라고 노출이 되게끔만 하는 자상호 캠페인만 자상호 캠페인. 네 추천을 드렸어요. 요거 자상호 캠페인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건 그냥 이거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AMPM 뷰티라고 했을 때 AMPM 뭐 뷰티 뭐 땡땡땡 이러고 뭐 화장품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세럼 세럼, 네. AMPM, 뷰티, 뭐 앰플. 앰플 이렇게 저희 자상호 키워드 플러스 뭐 제품명 이런 거를 이제 자상호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두기식으로 깔아놨다. 왜냐면 네. 저희가 검색을 뭐 예를 들어서 AMPM 뷰티라고 제품이 런칭이 막 된 신생 브랜드예요. 이런 거면 보통 광고를 보고 리뷰가 하나도 없고 신생 브랜드 처음 들어보는 거를 바로 사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네. 검색을 한번 거치는 게 당연한 이제 소비자들의 탐색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AMPM 뷰티를 검색을 해봤을 때 파워링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다른 뭐 바이럴을 좀 진행을 해서 블로그 글도 좀 깔려 있고 카페 글도 좀 있다라고 하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상호 캠페인만 어느 정도 브랜드 신뢰도를 위해 진행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업종 같은 경우에 그 바이럴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럴 같은 경우는 직접 진행하고 계셨다고 해서 마케팅 제안 그 미디어 믹스엔 넣지 않았는데요. 그 만약에 미디어 믹스 안에서 만약 바이럴을 집행을 아예 안 하고 계신다라고 했었을 때 바이럴도 같이 넣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럴을 안 할 때는 하지 않으실 때는 미디어 믹스의 고려, 네. 제한 고려. 네,
이제 A안, B안, C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리는데요. 네네 맞아요. 보통 이거는 한 B안 정도에 드리죠. 제가. 미안해요. 네. C안은 뭔지 좀 궁금하네요. C안은 C안은? 이제 예산 좀 늘려가지고 광고비를 좀 더 써서 이제 좀 더 다른 매체까지 다른 도전을 매체 해보자. 매체 확장을 좀 더 하자 이런 식으로 드리고요. 그러면 파워링크에 대해서는 얘들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쇼핑 검색 광고는 아직 설명 못 들었거든요. 검색 광고 95만 원이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쇼핑 검색 광고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 안 하고 계셨고요. 근데 쇼핑 검색 광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금액을 되게 소극적으로 하시고 계셔서 일단은 그 파워링크 그 쇼핑 검색 광고로 진행을 했었을 때 이제 네. 전환율이 좀 잘 나온 업체들이 몇 가지 제가 있어서 그 업체들의 기준을 맞춰서 쇼핑 검색 광고 95만 원 정도 집행을 하면은 이제 성과가 좀 잘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를 95만 원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효율을 잘 보려면은 다른 매체랑 같이 그 함께 해야지 이제 로아스가 가장 잘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이제 메타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메타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쇼핑 검색 광고를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집행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군이 되게 여러 가지 있으실 거란 말이죠. 앞에 말한 뭐 세럼도 있고 앰플도 있고 로션도 있고 스킨도 있는데 그 제품 중에서 예산에 맞게 일단은 주력 제품 몇 개를 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스토어에 있는 모든 제품을 저희가 다 광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데 이 예산을 모두 다 테스트하기에는 95만 원이라는 게 물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낮은 금액은 아닌데 다른 경쟁사들에 대비해서는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95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는 주력 제품 1개, 많으면 2개 정도만 일단 선택을 한 후에 광고를 집행을 한다라고 전달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품 1개, 2개에서 2개 정도 주력 제품 선정.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저희 좀 제안에 같이 포함됐던 건데 얘기를 해드려도 되나? 어떤 거죠? 저희 이거 쇼핑 검색 주력 제품 하고 전환 찾는 거 얘기해드려도 되나? 전환 찾는 거요? 네. 오늘 한번 까볼까요? 저희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러면 얘기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쇼핑 검색으로 뷰티 제품 광고하고 있는데 제휴 키워드나 확장 소재 등 너무 어려워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이후에 요거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서 제휴 키워드랑 확장 소재 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좀 자세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해드려야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일단은 마저 설명을 드리면 주력 제품을 선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벌크 그룹을 한 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벌크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하는데 이 벌크 그룹의 의미는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일단은 벌크 그룹은 이제 전환이 좀 잘 나오거나 아니면 또 따로 모아서 따로 이렇게 집중 관리를 해주는 그룹이라고 봐야죠. 일단은 벌크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혹시 막 벌크업 같은 거 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살컵을 좀 했는데 벌크가 말 그대로 몸집을 키운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키워진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외 키워드랑 키워드 아무것도 안 걸고 일단은 완전 그냥 본투비 그대로 설정. 본투비 그대로 해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게 해놓은 게 일단 벌크 그룹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우리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전에 따로 다른 문혜영 마케터님이랑 저랑 찍은 게 있는데 쇼핑 검색 광고 쪽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목 어떻게 정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벌크 그룹은 소재 이름도 안 바꾸네요. 맞아요. 아까 이거를 설명해 드릴 건데 제외 키워드는 본투비 그대로 설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목,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제목이죠. 이거는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키워드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최대한 많은 키워드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바꿔야 돼 하자마자 지금 스마트 스토어 센터 가시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요거는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
자, 이거를 왜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쇼핑 검색에는 일단 로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신성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우리의 핏에 맞는지, 그 다음에 점수는 어떻게 그 리뷰나 뭐 판매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클릭률에 대비해서 뭐 전환은 잘 일어나는지 하는 걸 종합적인 점수로 최적화 지수가 정해지고, 이거가 잘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저희가 적은 단가로 이용할 수 있는 품질 지수가 높아진다든지 하는 부수적인 이득이 따라오게 돼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제목을 바꿔버린다라고 하면은 제목 자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머신러닝을 해놓은 게 무너졌기 때문에 네이버 측이 판단을 할 때 아 얘네는 지금 제품이 바뀌었다 아니면은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로직이 어느 정도 초기화가 되거나 무너지는 현상을 저희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으로 바꿔 놓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기존의 로직을 건드리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제품 제목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스마트 스토어에만 노출될 수 있는 전용 상품명으로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사용하시고 벌크 그룹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벌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세럼이네? 세럼 들어오고, 좀 물놀이 가기 전에 내가 뭐 선크림을 찾았는데 물놀이 선크림이네 하고 들어오고, 뭐 쭉쭉쭉쭉 해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아까 제가 선크림을 얘기를 했으니까 선크림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걸 좀 되게 싫어하거든요. 백탁 현상 없는 선크림, 이걸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피부가 검해서 네. 백탁 현상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허옇게 떠가지고 바로 그 귀신 같아요. 귀신 같아요. 그래서 백탁 현상 없는 선크림으로 저희 키워드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들어올 수 벌크 그룹은 입찰가를 어느 정도 설정하는지,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드릴게요. 백탁 현상 없는 선크림, 이거 전에 그러면 입찰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찰가는 벌크 그룹이니까 요거는 입찰가를 최대한 가용 가능한 예산 안에서 최대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입찰가를 왜 최대한으로 해야 되냐는 지금 들어와서 그런데 벌크 그룹이 어떤 개념인가요?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설명드릴게요. 뮤트패드님 제가 벌크 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드리냐면, 쇼핑 검색 광고를 집행을 하실 때 주력 제품을 하나 두 개 선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력 제품이 어떤 키워드로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워링크 광고를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키워드 들어올 수 있는지 선택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들어오는 키워드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제목 부분이나 제외 키워드로 제외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설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어떤 키워드로 들어올지 모르니 벌크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캠페인도 될 수도 있고 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벌크 그룹이라는 뭐 캠페인을 설정을 하셔도 되고 그룹을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모든 키워드로 다 들어올 수 있게 세팅을 하나 해둔다라는 게 벌크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벌크 그룹이 생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벌크 그룹을 생성을 했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노출이 좀 많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한 저희가 월 예산이 지금 95만 원인데 조금 더 못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해볼게요. 네. 그럼 4주 기준으로 일주일 기준으로 편하게 하면 한 25만 원씩 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런 테스트를 빠르게 집행하고 빠른 예산을 써서 남은 기간 동안에 그걸 최적화시키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벌크 그룹을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1, 2위까지도 다 높여놓는 편이에요, 입찰가를. 그래서 나중에 쇼핑 검색 광고로 들어가시면 1위나 2위 입찰가를 저희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높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나는 50만 원까지 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2를 줄이면 됩니다. 저는 테스트는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일주일이 너무 길어 아니면 내 예산이 너무 적어 라고 하면은 이걸 한 4일, 5일 정도로 줄이시면 되는데, 또 이걸 너무 줄이면 안 돼요. 왜일까요? 왜죠?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 저희의 모수가 정확한 모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맞는 모수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3, 4일간의 데이터로만 했는데, 사실 그 다이아 광산론 알죠? 네. 이렇게 파고 갔는데 네. 조금만 더 하면 저희 실사용자 층이 있는데
여기 앞까지만 와가지고 아 여기는 별로 광산이 아니네 하고 네, 가버리는 없나 거죠. 보다. 그냥 여기 저희 소비자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벌크 그룹에 대한 예산을 좀 높게 그리고 많이 설정을 해놓는 게 좋다. 요거는 한번 해놓으면 저희 전환 그룹만 발굴이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약간 투자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벌크 그룹 입찰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AMPM 선크림이라고 해보고 또 선크림 살 때 어떤 키워드로 보통 들어올까요? 요즘 바캉스니까 막 선스틱? 워터프루프 선크림 선스틱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선 밀크? 선밀크요? 네. 이건 뭐예요? 요즘에 나오는 제품인데 오. 선크림 중에 약간 되게 수분기 많은 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 선크림 할 때 눈시림 좀 없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론 제 피부색을 보면 선크림 안 바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나름 관리를 하는 남자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눈시림 없는 선크림 이런 키워드로 이제 쭉쭉쭉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제외 키워드 아까 전에 말씀 주신 분이 있는데 제외 키워드를 딱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노출량이랑 전환, 그러니까 노출량이 한 100회, 1000회 되는데 클릭량이 하나. 그리고 전환이 0 이런 키워드가 있을 거고 눈시림 없는 선크림으로 봤을 때 노출량 100 근데 클릭량은 한 50 전환 5 이렇게 나오면 제일 위의 키워드보다 밑에 키워드가 네. 좋다 안 좋다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전환율이랑 이제 클릭률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위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률이 지금 0.1% 나오고 있고요. 전환율 같은 경우는 0% 나오고 그죠. 있죠. 그리고 아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클릭률 50%에 그리고 전환율 10%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제품이 눈시림 없는 선크림 쪽에서 100명이 클릭을 했는데 100명이 봤는데 50명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과장된 수치기는 한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수치기는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눈시림 없는 선크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벌크 그룹에서 이 눈시림 없는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 벌크 그룹에서는 이 눈시림 없는 선크림이 검색이 안 되도록 해놓고 나중에 눈시림 없는 선크림 캠페인 그룹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네. 전환 그룹. 그래서 여기서는 제외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아까 전에 제목 저희가 배운 모든 거를 전환 키워드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휴 키워드랑 제목을 설정을 하는데 제목은 눈시림 없는 뭐 AMPM 선크림 그림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더 붙이고 네. 다음에 제외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로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왜 다른 키워드 들어오면 안 될까요? 다른 키워드로 들어오면 이제 그 노출은 많이 되는데 이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전환을 최대한 높이자 맞아요. 해서 만든 캠페인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뭐 품질 지수가 높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외 키워드를 다 걸어놓는 거예요. 이런 저희가 앞에서 나왔던 클릭률이나 노출량은 높은데 클릭량이 낮았던 키워드 같은 경우를 다 제외 키워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눈시림 없는 AMPM 선크림과 관련된 것들이만 들어오겠죠. 네.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너무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눈시림 없는 AMPM 선크림에 대한 클릭량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환율도 따라오겠고 전환율이 따라오면 품질 지수가 높아지겠죠. 네. 품질 지수가 높아지면 뭐가 좋죠? 광고비를 아낄 수가 그죠? 있습니다. 남들이 1,000원 쓸 때는 500원 쓰고 더 높이 갈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쇼핑 검색 광고를 최적화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리고 확장 소재 부분 얘기해 주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수 최적화 점수라고 하죠. 최적화 점수를 매길 때 확장 소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네이버는 좀 정직한 매체예요. 네이버에서 이걸 해라고 말해주는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숙제 잘해오는 애들 이뻐하듯이 네. 네이버가 이거 해라고 권장하는 거를 했을 때 점수가 좀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하라고 권장해 준 거, 확장 소재, 뭐 제외 키워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소재 관련한 키워드들이나 이런 거를 다 적용을 시켜 주시는 게 네이버 측에서 최적화 점수를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길었는데 네. 쇼핑 검색 광고 쪽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메타 쪽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메타에는 아까 전에
200을 쓴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요거는 그럼 메타 쪽은 200을 왜 쓰셨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제안을 드렸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뷰티 쪽 같은 경우에는 메타에서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젊은 층이 사용하는 SNS,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 이제 소고점만 잘 잡으면 이제 CTR 좀 많이 높게 나오고 그러면서 전환도 좀 많이 돼가지고 일단은 파워링크 쪽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메타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좀 더 효율 높은 광고 성과를 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메타에 이제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쇼핑 검색 광고 쪽을 많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선크림을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 쇼핑 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선크림을 새로 런칭을 했다라고 했을 때 1페이지에 올라서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당장 싸울 애들이거든요. 싸울 애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면은 9999 메타도 광고 운영 중인데 타겟팅이 너무 방대해서 추천하신 타겟팅 비법 요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9999 플러스 찜도 엄청 많고요. 지금 8,000개 999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리뷰수 12개, 찜 하나 이런 제품이 올라와요. 네. 근데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걸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메타 쪽으로 광고 집행을 권장을 드린다. 왜냐하면 메타는 아까 전에 승호 마케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소재로 저희가 소고점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클릭률이 엄청 높게 나오거든요. 네. 클릭률이나 전환율도 높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소구점 발굴을 아까 룰루랄랑라님이 말하신 타겟팅을 어떻게 잘 가져가냐 네. 그리고 이 타겟에 맞는 소재를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메타 성과가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타겟팅 비법 메타 광고 타겟팅 비법 메타 광고를 일단 타겟팅을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픽셀 설치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 안 돼요. 이러시는 경우에는 자사몰을 하나 만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요거가 메타 광고뿐만이 아니라 자사몰은 결국 나중에 광고 집행을 안 하거나 광고를 안 해도 그냥 오가닉적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DB, 그러니까 자신 사이트의 DB를 많이 남기고 그거에 있어서 전환이 많이 발생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픽셀 설치를 안 하면 전환 추적, 구매 같은 거는 추적이 어려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픽셀이 설치가 안 되는 곳 사이트이기 때문에 자사몰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기에다가 픽셀 설치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전환 추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전환 추적이 되면은 타겟팅을 저희가 유사 타겟이나 뭐 구매 타겟을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죠. 유사 타겟이 아니라 장바구니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픽셀을 활용을 해서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을 타겟으로 아니면 구매를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냐면 장바구니 타겟은 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장바구니에 이제 그 제품을 며칠 담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족해서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족해서 이제 구매 욕구가 낮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에 많이 오래 남겨둔 사람들에게 다시 리타겟팅 해줌으로써 이제 구매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가격적인 메리트나 살만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요. 메리트를 느끼지 못합니다. 킵그로 설치하는 건 킵그로가 전환 추적이 잘 되는 킵그로 같은 경우에는 전환 추적이 어느 정도 유실값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페이지를 하나 거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찍히는 페이스북 그리고 전환 API보다는 스마트 스토어 킵그로는 어느 정도 유실값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페이스북 광고의 대시보드 상이랑 실제 뭐 카페24라든지 아이맵이라든지 쇼핑몰 호스팅 상의 대시보드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유실값은 서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요게 최적화하면서 최대한 차이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이죠. 그래서 할만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거라서 요거를 자극시켜줄
뭐 예를 들어서 뭐 쉿, 당신만 오세요. 오세요. 아니면 장바구니 뭐 예를 들어 쉿 당신만 오세요. 뭐 50% 비밀 셀.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소재가 이런 식으로 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장바구니에 담았어. 근데 입고 있다가 네. 내가 저번에 장바구니 담았던 사이트인데 장바구니 나한테만 50% 세일 준다 그러면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물론 광고인 거는 알 거예요. 네. 광고가 있으니까. 근데 나 뭐 당신만 오래. 뭐 50% 비밀 세일 쿠폰을 준대라고 하면은 이 링크 클릭하면은 이제 맞아요. 쿠폰 드립니다.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게 뭐 미리 구매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만 이제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도계자. 맞아요.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런 게 리타겟팅 타겟, 그러니까 장바구니 타겟이나 이런 걸 노린다라고 할 수 있고 구매 타겟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것보다 그리고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할 때 이미 구매한 사람들을 제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구매한 사람들은 바로 저희 제품을 재구매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한 달 정도 주기로 저희 제품을 산 사람은 광고가 안 나오도록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이미 저희 제품을 산 사람들한테 노출을 해봐야 구매가 안 이루어지니 안 구매를 한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킨다. 그래서 광고비 최적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메타는 이렇게. 그래서 메타 200을 하는 거는 주요 타겟층이 SNS에 좀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소구점을 잘 잡으면 아까 말한 9999 플러스 애들이랑 안 싸우고 우리만의 독특한 메리트를 가지고 클릭률이나 전환율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이걸 타겟팅을 좀 잘 하려면 픽셀 설치를 꼭 하시고 그다음에 이 타겟팅을 이용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장바구니 타겟이나 구매 타겟 직접적으로 저희가 노려서 소재를 만들고 광고를 집행하는 건데 이 이상의 뭔가 조금 더 자세한 타겟이나 이런 거는 업체 상황마다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적혀져 있는 대로 연락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이 36분 정도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36분 정도니까 간단한 질문 하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이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도 받아봤거든요. 랜딩 페이지 없이 광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뭐 제작 예정인데 제작 전까지 광고 집행 가능한가요?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광고를 보고 들어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광고가 가능하냐? 근데 놀랍게도 가능. 예. 예스. 자,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좀 업종별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보통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가 DB 업종 등의 업종만 창업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투자 관련 이런 거라든지 등의 DB 업종만 가능한 방법인데요. 그러면 요거는 메타 쪽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세요. 집행을 하는데 잠재공의 양식을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양식 사용 가능. 요 잠재공의 양식을 사용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웹사이트에 랜딩을 걸 수도 있는데 폼 양식으로 받아가지고 광고를 바로 클릭을 하면 폼 양식을 작성할 수 있게 해놓고 그 폼 양식을 다 작성을 하면 바로 저희 쪽으로 DB가 들어올 수 있게 페이스북 페이지 쪽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랜딩 페이지가 없을 때에는 잠재공의 양식에서 폼 요거를 만들어서 DB 수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DB는 뭐 예를 들어서 창업이라고 해볼게요. 창업이면은 개인정보가 되겠죠. 개인정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름, 뭐 나이는 안 물어볼 것 같아. 네. 이름, 뭐 창업 지역, 전화번호. 요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네. 이름, 전화번호, 뭐 창업 지역. 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직업을 물어볼 수도 있고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남기면 광고 안에서 폼이 생겨서 폼 입력 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그래서 요거는 임시 방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집행을 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 단가가 좀 많이 낮게 나오죠. 그래서 아무래도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리고 보고 확인해서 DB 남기는 것보다 네. 광고를 보고 바로 그 안에서 폼을 남겨서 남기니까 확실히 장점. 이제 뭐 DB 단가가 매우 낮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전환율이라고 하죠. 전환율이 높다. 근데 이제 단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허수 DB. 허수 DB가 많다. 그래서 잘못 누르신 분들도 많아요. 잘못 네. 눌러서 뭐 예를 들어 뭐 이응이응 이렇게 온다든지 뭐 이런 욕 같은 게 온다든지 그래서 뭐 없음 뭐 이런 것도 자주 오고요. 전화번호 뭐 1234, 1234 뭐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최적화가 어렵다. 그래서 광고 자체에 대한 최적화는 가능하거든요. 네. 물론 광고 AI 시스템상, 메타 시스템상 머신러닝을 통해서 최적화가 가능한데 허수 DB가 많다 보니까 머신러닝을 허수 DB 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DB 들어오는 건 엄청 많이 나오겠죠. 네. DB 단가도 매우 낮고 전환율도 높게 찍힐 텐데 허수 DB가 많다 보니까 실 DB가 많아지게 최적화는 좀 어려울 수 있다가 페이지에 대한 단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가 이 정도로 이제 저희 Q&A를 질문했는데요. 시간상 지금 어느 정도 40분인데 한 45분까지 저희가 좀 기다려보고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고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저희가 질문 답변할 거 있으면 그거 저희가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 꺼내가지고 네. 한번 얘기해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45분까지 그러면 또 요즘에 자주 들어볼 게 구글 정지가 너무 잦아요. 구글 정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보통 진짜 좀 과장 못하면 하루에 한 번 받습니다. 저는 정지 뭐 예를 들어서 비승인되지 아니 뭐 허용되지 않는 문구 띄어쓰기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관행 위반 다음에 시스템 오해 다음에 사행성 조장 아니면은 금융 관련 그다음에 뭐 허황된 주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물론 요거에 대한 메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네. 요거는 저희가 직접 보고 뭐 이의신청을 엄청 넣고 해도 겨우 풀릴까 말까 한 문제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다른데 허용되지 않는 문구 띄어쓰기는 광고 들어가셔서 뭐 띄어쓰기랑 그다음에 이거는 좀 많이 실수하는데 요거 쉼표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있고 저거 요거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네. 요거 쉼표 많으면 이것도 허용되지 않는 문구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쓰시면 허용되지 않는 문구 띄어쓰기 쪽으로 정지가 좀 잦을 수 있다. 비즈니스 관행 위반이랑 시스템 오해는 이거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좀 넣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비즈니스 관행 위반이나 시스템 오해 같은 경우에는 계정 자체, 보통은 이제 캠페인 자체가 정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정 자체가 일시정지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신청을 넣고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관행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부동산 뭐 분양업체인데 그 분양업체에 의뢰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그 분양업체 뭐 AMPM 아파트라고 그러면 AMPM 아파트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따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서류상으로 이의신청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맞아 뭐 사행성 주장, 금융 관련 허황된 주장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 일어나 정신 팔려서 지금 왔네요. 최적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허황된 주장인데 사행성 주장 금융 관련 허황된 주장인데 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500원으로 10억을 벌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알기 아까워서 공유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500원. 근데 이거 사실상 좀 말이 안 되죠. 500원으로 10억 벌었다. 당신 혼자 알고서 공유합니다. 이런 거는 허황된 주장의 사행성, 뭐 금융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코인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금융업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허황된 주장보다는 차라리 5억으로 10억 벌었다 그러면 그거는 네. 조금 믿을 만하잖아요. 신빙성이 조금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능한 정도 범위 안에서 넣어야 된다. 근데 요거를 처음 집행을 하시면 이 범위에 대한 부분이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허용이 가능할까를 생각을 하시는 게 어렵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맡겨주시거나 컨설팅도 저희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뭐 광고에 대해서 광고 집행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 쪽에 문의를 한번 주시면 그거 가지고 저희는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저희 일이니까 부담스러워 하시지 말고 어떤 문의라도 괜찮으니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4분 정도인데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금요일이기도 하고 이제 네. 6시면 딱 퇴근 준비 바쁘게들 하실 때잖아요. 퇴근해야죠. 네, 다들 이제 퇴근하셔야 되니까 네. 일 마저 마무리하시고 저희 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인fin글로벌 마케터 이정호였습니다. 마케터 김승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